오늘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신청을 해서 당첨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양과 민간 분양에 있어서 그 청약을 할 수 있는 효력의 상황이 틀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공공분양이 아닌 민간 분양의 추첨제와 가점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 볼 건데요. 이 민간 분양의 추첨제와 가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이 공공분양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청약에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여기 공공분양에 당첨이 되고 난 후에는 민간분양에 청약 신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끝까지 모두 시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그럼 가점제와 추첨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였냐면은, 나 혼자 산다의 유명 연예인 있죠. 나 혼자 산다의 유명 프로그램에 나온 유명 연예인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돈을 넣지 않고 서울의 아파트를 당첨되었다는 그 방송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약통장에 돈을 많이 넣지 않아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나도 24평, 34평의 아파트를 청약하면은 저렇게 유명 연예인처럼 당첨될 수 있겠구나. 그 유명 연예인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당첨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는 2016년도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아파트 청약의 제도 중에 당첨자를 선발하는 방식이 서울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40%의 가점제, 즉 가점, 점수를 매겨서, 제가 오늘 영상 이 후반부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지만 40%의 가점제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60%는 서울에서도 추첨제, 즉 가점이 낮다고 하더라도, 청약통장에 예치된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추첨제를 통해서 뽑는 그 40%와 60%의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산다에 출연했던 그 유명 연예인은 추첨제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당첨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영상을 보고, 아, 나도 추첨제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당첨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계속 아마 청약을 신청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2017년도 8월 2일에 파리 대책이라고 하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는 서울 같은 경우,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만 100% 하는 형식으로 아파트 당첨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 뭐 24평, 34평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평형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로만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첨제로는 이제는 더 이상 뽑아서 당첨되기가 서울권에서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우선 본인의 상황을 잘 인지하기 위한 가점을 어떻게 체크해서 나의 점수가 과연 몇 점인지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영주택 가점제와 항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큰 틀에서 점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의 점수는 총 84점, 만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첫 번째는 무주택 기간이 32점, 그 다음에 부양가족 수가 35점, 그리고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이 17점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세 개의 항목에 각 100점 받은 점수를 모두 합산한 점수가 나의 청약 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청약 가점에 대해서 세부적인 항목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 수의 가점은 표를 보시면 이해가 아마 빠르실 겁니다. 예를 들어 나 혼자만 세대를 이루고 있는 1인 세대라면 가점 구분에 나를 제외한 부양가족 수가 0명이므로 5점의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다른 예로 나와 아내 그리고 아이 둘이 있는 저 같은 경우라면 나를 제외한 가점 구분에 아내와 아이 둘인 3명의 부양가족이 있기에 20점의 가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다음은 무주택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무주택 기간을 보시는 표에 대입하시면 아마 여러분도 쉽게 해당 100점 점수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10년을 무주택 기간을 유지했다면 해당 가점은 표에 보시는 것처럼 22점의 가점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청약 통장을 유지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가입기간 유지를 오래 할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이죠. 만약 청약통장 가입 연수가 10년이라면 부여받는 가점은 표에 보시는 것처럼 12점의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본인들의 가점을 좀 잘 확인하셨나요? 본인들의 가점을 잘 체크하셨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본인의 가점을 통해서 청약 신청을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각 지역마다 그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점이 높다면 가점을 100% 부여하는 곳에 내가 청약 신청해서 당첨을 받으면 되지만, 가점이 만약에 내가 낮다면 가점제를 피해서 추첨제 물량이 많은 평형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지역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모두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그냥 이 영상을 보시고, 가점제를 통해서 내 가점이 이 정도가 형성이 됐고, 그러면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서 물량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배정되는 곳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 아파트 모집 공고가 나오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본인의 점수에 맞는 전략을 짜가지고 청약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별로 가점제와 추첨제가 어떻게 나뉘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마다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틀려지게 되는데, 큰 틀에서는 투기과열 지구나 청약과열 지역, 즉 조정대상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수도권 내 공공택지 지구, 이렇게 큰 틀에서는 나누어지게 되고, 주거 전용 면적에 따라서는 85제곱미터 이하와 85제곱미터 초과, 즉 소형 평형대와 대형 평형수로 가점제와 추첨제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투기 과열지구, 즉 서울 같은 경우 8호제곱미터 이하는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호제곱미터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이 투기 과열지구에서 청약하시려면 추첨제가 있는 85제곱미터 초과 물량을 공략하시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약 과열지구는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85제곱미터 초과는 가점제 30%, 추첨제 7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내가 청약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가점제와 추첨제 물량이 틀리니까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점제와 추첨제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기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파트 청약 당첨에 되실 확률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세세한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고, 가장 아파트 당첨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본인의 가점을 체크하는 거예요. 나의 점수를 체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청약 전략들을 짜서 내가 원하는 지역들을 선별해서 공략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 핵심 지역만을 보고 내가 청약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100번이면 100번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제 채널을 구독하는, 임성배 TV를 구독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보고 또는 저희 영상들을 보시고 향후에 내가 임성배 TV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서 행복하다, 좋다 라는 그런 말들을 제가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진짜 여러분들한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다른 책들과 다른 유튜브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면 반드시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 결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라도 청약 통장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부단히 노력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또 내 자본을 모으는 겁니다. 계약금을 모으기 위해서 소비 지출을 통제하시고, 시간을 하루 이틀 지나가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좋은 주택, 좋은 꿈 같은 내 집에서 행복한 생활을 아이들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제 영상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요. 무분별하게 올라가는 제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알람 설정을 해 두시면 제 영상을 이제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